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4일 7시 40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 볼 부분은 이제 수학예찬 4장인데요. 네, 좀 재밌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오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바디우도 그렇고 진리를 긍정하는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우를 처음 접하게 된 것도 진리에 대한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 네, 그 내용 때문에 접하게 됐었는데 아무튼 오늘 진리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네, 진리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부터 얘기를 하게 돼요. 바디우가 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학과 자꾸 관련시키는 이유 이런 걸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바디우가 이제 진리를 표현을 하는데 이 4장에서요. 진리들이라 그래요. 진리들. 네. 이게 진리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진리가 하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하나여야 한다. 진리라는 거는 하나여야 한다. 뭐 여러 개 될 수 없다. 왜 여러 개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라는 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뭐 여럿이 되면 그게 진리냐, 뭐 공리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진리라는 건 하나여야 한다는 거는 그냥 편견이에요. 편견. 예,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견. 그러니까 이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한다.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아무튼 다음을 보면은 이제 복수로서의 진리, 네, 다수로서의 진리가 납득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과 진리에 대한 입장이 잘못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바디우도 관련돼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디우는 진리들에서 대해서 이제 네 종류로 언급을 하는데요. 네, 세계에 대한 진리, 집단 윤리에 대한 진리, 미에 대한 진리, 존재와 방법론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윤리 영역에서도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계, 자연, 네, 자연이죠. 자연에 대해서 진리가 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다음에 미에 대한 진리, 근데 이건 인정 안 할 겁니다. 네, 미의 기준은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존재와 방법론에 대한 진리 이것도 이제 대체로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세계에 대한 것, 이제 자연에 대한 진리, 자연에 대한 진리만을 우리가 그래 그건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과학적 법칙 그래 한시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정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계에 대한 진리도 인간의 잣대 아니냐. 다른 존재가 오면 다른 식으로 표현될 거고 그럼 우리 진리는 틀린 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진리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반면에 이제 탐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자연에 대한 진리도 인정하고 존재 방법에 대한 진리도 동의할 것 같아요. 네, 바디우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자들은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탐구를 해야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탐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할 건데, 네, 뭐 수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도 그럴 수 있고 자연과학자들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자연과학으로 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을 확률이 좀 높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요새는 이제 과학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주의적인 방법.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탐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 대한 진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그나마 나은 답으로 나아가는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도 어쩌면은 네, 과학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윤리하고 미에 대한 진리는 대체로 부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칸트를 보게 된다면 칸트를 보게 되면은 칸트는 이제 윤리 형이상학 정초에서 예, 그 윤리와 관련된 도덕과 관련된 절대적인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절대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윤리와 관련해서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으로도 또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니체나 이런 사람들 나오기 전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윤리와 미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입장이긴 한데 윤리에 대해서 뭐 진리가 있고 미에 대한 진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대체로 사람들은 윤리적인 부분과 미에 대한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진리를 좀 인정을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바디우는 이 네 가지를 언급한다. 진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진리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 두 가지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리를 긍정하고 이런 진리들이 다 있다라고 보는 편이니까 이 바디우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건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진리에 대한 모호한 이해로 인해서 제 관점에서는 모호한 이해로 인해서 이것만 세계에 대한 것만 진리로 삼고 나머지는 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는 내가 진리로 인정해줄게 하지만 좀 올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건전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책으로 내죠. 예. 뭐 조건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존재와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우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예, 수학예찬에서 조금 제가 좀 안 좋게 보긴 했습니다. 예,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바디우가 이제 오늘 볼 부분에서 나오는데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진리를 구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진리를 이제 구출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영어나 뭐 원본을 봐야 되는데 원본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를 구하다, 진리를 구하다라는 표현이 진리를 구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진리를 얻으려고 한다는 건지 예, 이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이 구해준다는 의미로 쓰지 않나. 진리가 지금 위기에 빠졌거든요. 요즘 현대 시대 같은 경우는 진리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보다는 부정하는 입장이 좀 더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려고 한다. 약간 칸트가 형이상학을 구해야겠다라고 한 것처럼 바디우가 진리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진리가 요즘 시대에는 배척을 당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아니면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제 배척을 당하는데 그거를 좀 다시 통용시키려고 배척하지 말고 우리 안에 퍼뜨리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바디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건전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진리를 다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진리에 대한 특징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어떤 특징을 지니냐 했을 때 절대적이다, 국지적이다, 영원하다, 사건을 통해서 추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정리한 성질을 보면은 절대성, 진리는 절대성을 지니고 국지성을 지니고 영원성을 지니고 현상성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절대성과 영원성, 현상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절대적이어야지, 그 다음에 영원해야지, 그 다음에 현상에 기반해야지. 현상에 기반하지 않은 거는 허무맹랑한 건데 그걸 진리라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진리의 특징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국지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일반 대중들이 좀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였죠? 다수성, 진리라는 게 다수라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왜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진리를 국지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사람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는데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은 진리라는 거는 뭐 좀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항상 어디서든 옳아야 된다. 어디서든 옳아야 한다.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옳아야 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져요. 진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한계점, 진리라는 게 문제가 있고 한계를 지닌다는 입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국지성이라는 거, 진리가 국지성이라는 걸 좀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어디서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게 돼요. 근데 이제 어디서든 옳지 않으면은 절대적인 게 맞고 영원한 게 맞냐, 상대적인 게 돼버리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상대적인 것도 사실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을 좋아하고 뭐 제 동생은 라면을 싫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상대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진리는 아니 뭐 라면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했을 때 그건 정확히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다. 누구는 이게 옳고 누구는 저게 옳은 거지 무슨 진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너무 다수의 사람들의 관점을 하나로 취합하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고 저는 라면이 좋다라는 게 절대적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나한테 절대적인 걸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한테는 절대적이라는 게 여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지적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은 너한테만 진리인 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아가긴 하는데 참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한테 절대적이면은 일단 나 개인 하에서는 틀릴 리가 없잖아요. 예, 틀릴 리가 없는데 왜 그거를 부정하면서 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진리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국지성이라는 어떤 진리가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영역, 특정 조건 한에서만 진리라는 거를 이야기거나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네 가지 성질을 언급한다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진리의 국지성은 그 특정 조건이나 영역을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게 된다라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진리에 대한 거는 이런 특징을 좀 염두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나은 진리에 대한 입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절대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이제 진리 절대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철학 유튜브를 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막 안 올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사람들하고 많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가 극명한 견해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괜히 말을 했다가 막 이상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철학책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네, 오늘 지금 4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 담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종류. 그래서 진리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라는 걸 규정한다면 이 네 가지 성질에 따라서 규정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바디우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괜찮으니까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이 다음에 이제 또 분석, 책 내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약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